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탠드 전등갓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탠드 전등갓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가로로 5000, 세로로 500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스페이스바, 더블클릭,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룹을 만들고 바닥 역할을 해줄 바닥의 높이를 200을 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사람은 없어도 되니까요. 오른쪽을 눌러서 선택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체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스페이스바, 더블클릭, 메이크 그룹 해주고 다시 더블클릭 한 다음에 옵셋을 걸어서 바깥쪽으로 실제 벽 두께를 한 200 정도, 내벽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하니까 200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옵셋 한 거기 때문에 가운데 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워주면 이제 테두리만 남게 되죠.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요것만 남겨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단독으로 남겨서 본 거는 컴포넌트 뷰 메뉴의 컴포넌트 에디트에 하이드 레스트라는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 거고요. 단축키 지정해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lt Q, 저는 이제 Alt 1번, Alt Q를 이 단축키로 해놓는데요. 밀기 도구로 아래쪽에다가 스냅을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원래 잡혀야 되는 곳에 안 잡히면은 엑스레이 같은 걸 잠깐 켜주면 이렇게 스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높이값, 실제 공간을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높이값을 한 2006, 지금 밑에가 200 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천장도 한 200 정도 두께가 될 거기 때문에 3000 정도 하겠습니다. 2800 정도 해야겠네요. 2800 이렇게 280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200 빠지고 밑에 200 빠지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벽의 높이는 2400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밑에 있는 바닥을 복사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켜주고요. 이동 툴을 선택한 다음 위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면 복사가 되고요.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벽체 모델링 하고 천장 바닥은 끝난 거고요. 이거를 레이어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 창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디폴트 창에 제가 이거를 켜놓고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태그, 예전에 레이어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름이 태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그 하실 때 좀 주의하시고 쓰시면 좋은 게, 이쪽 앞쪽에 있는 이제 원형 그 속에 들어있는 요 원형 속에 들어있는 요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만들면 딱 레이어를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에 원형의 동그라미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에다 이름을 바꿔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정보창 엔티티 인포 창에 가서 물건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태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바닥으로 선택해 주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정신 없네요. 정보창을 여기다 띄워 놓겠습니다. 빼서. 자, 바닥인데 여기에서 바닥을 선택을 지금 한 건데 눈을 끄면 바닥 없어지죠. 벽면 선택하고 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벽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그 목록에서 벽면을 선택해 주면은 이제 이쪽 태그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하나 만든 다음에 천장
이렇게 해주고 천장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천장에다가 포함시켜주고 꺼주겠습니다. 예, 끄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나중에 매핑하거나 내부를 이제 만들다 보면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서 안에 있는 걸 따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재질에서 조기와 세로 만들기, 바닥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 맵을 하나 연결해 주고요. 다시 조기와 세로 만들기 한 다음 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역시 벽에도 벽은 지금 색깔이 그냥 흰색이 있네요. 자, 벽도 색깔을 이렇게 하나 주겠습니다. 벽은 아마도 나중에도 그냥 색깔로만 표현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약간 베이지색, 노란색이 살짝 도는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세로 만들기, 이번에 마지막 천장인데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밝은 색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저는 할 건데, 자, 그대로 찍어 주겠습니다. 매핑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핑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매핑 안 한 거는 이렇게 초기화 시켜 가지고선 찍어 보면 이제 이런 표시가 뜨기 때문에 매핑 안 한 건 바로 알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천장을 다시 씌워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제 소파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제 조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뭔가 볼 게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 윈도우 메뉴에 가서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네, 이 소파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 거냐고 물어보고 바로 무거울수록 물체가 무거울수록 이제 불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오게 됩니다. 이거를 일단 화면을 클릭한 다음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고, 저한테 필요한 건 이제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밑에 부분을 잡아서, 이거 정렬해서 놓는 방법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물론 아까 이제 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레이어에서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죠. 벽면 없애고 천장도 없애고, 이 밑에 부분을 잡아서 바닥에다가 바로 이렇게 스냅을 온페이스라는 스냅을 잡아주면 되고요. 회전 툴 빈 공간 찍고 손잡이 빼고 클릭한 다음 돌려줍니다. 90도. 네, 그리고 탑뷰에서 잠깐 볼 건데요. 이제 탑뷰, 그 다음에 카메라, 패러럴 프로젝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똑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파악할 때 좋죠. 천장과 바닥을 모두 보이게 하고 엑스레이를 켜주면 이 소파가 어디에 자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자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윈도우 모드를 선택해주고 이동 툴, 바깥쪽에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대면은 아무래도 소파가 움직이다가 위아래로 또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벽 쪽에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이제 스탠드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자, 지금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은 원근감이 없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꺼주고요. 엑스레이도 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잡아서 이거 잠깐 엑스레이가 아니라 와이어프레임을 켜야겠네요. 자, 여기 와이어프레임 체크하고 이제 이물체를 카메라로 잡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줌 셀렉션 이렇게 해주면 가까이 당겨지고요. 자, 이때 여기 쉐이디드 위드 텍스처를 체크해 주면은 바로 눈앞에 조금 전에 불러온 소파가 보이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장면, 이거 보통 씬인데요. 씬 메뉴는 씬이고 저는 이제 장면이라는 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장면 하나 만들면은 이쪽에 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틀었다가 찍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장면 조정을 할 때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에 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장면 조정을 할 때 이제 바로바로 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뷰 메뉴에 가서 애니메이션 세팅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걸 꺼주시면 이렇게 틀고 이걸 찍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훨씬 더 이게 낫습니다. 조정할 때.
그래서 뷰를 이 정도 조정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천장에 어떻게 조명이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돼 가지고 처음에는 좀 멀리 뷰를 잡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하고요. 자, 수정된 뷰를 오른쪽 버튼 여기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지금까지 적용한 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었다가 다시 찍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뷰를 좀 맞춰주고요. 이게 뒤로 조금만 빼도 이렇게 벽 속으로 카메라가 숨기 때문에 원근감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를 선택하고요. 여기 필드 오브 뷰 자리에 35가 있는데 한 55 정도로 세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당겨주고요. 모양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눌러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에다가 스탠드 전등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약간 수평으로 필드 오브 기능에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조정하시면은 너무 지나친 원근감 같은 것들을 좀 덜 생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이렇게 고정이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스탠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탠드는 요것도 그냥 만들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잡습니다. 여기 엔티티 인포 창에서 세그먼트를 한 50 정도 줬어요. 원의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여기서 정할 수 있는데 반지름을 200 정도 주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레 값이네요. 이제 여기 라디어스에다가 20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200이니까 지름 40cm 짜리가 만들어지고요. 높이 값을 한 4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통형의 어떤 이제 전등갓 형상을 만든 거고요. 자, 이것을 일단 그룹을 하고요. 위쪽으로 적당하게 올려주겠습니다.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Z축으로 락이 걸리고요. 바닥에서부터 아무데나 찍고 1200 정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1200 정도 뜬 위치에 이제 전등갓이 위치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밑에다가 하나 만들면 됩니다. 여기 테두리에 댔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은 센터가 잡히는데 요거 크기를 15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15 정도 되는 거니까 지름은 3c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일기도구로 쭉 빼서 일단은 바닥에 가까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온페이스 스냅을 잡아서 놓고요. 3번 연속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표현할 조명 표현은 투사이드라는 재질을 사용할 건데요. 투사이드 재질은 얇은 면에다가 적용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고 윗면을 지워주고요. 아랫면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윈도우 모드를 잡아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 스케일 툴, 자, 모서리에 대고 조정을 해보시면 한쪽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그때는 가운데 기준으로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임의대로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처음에 100%가 1인데 한 1.4 정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넓은 스탠드 전등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이게 안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 요거 선택하고 저는 Alt Q 눌러서 이렇게 하이드 레스트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더 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바 빈 공간 이렇게 해주면 하이드 레스트라는 기능은 그룹을 열었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바닥에 받침대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받침대를 하나 또 원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엑스레이를 켜주고요. 자, 밑에서 이 원의 센터 지점을 잡습니다.
원이 작아서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대충 원을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일단 스페이스바 원 선택, 그리고 여기에서 세그먼트는 50개 넉넉하게, 그리고 그룹을 해야 되죠. 더블 클릭,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위쪽으로 면을 한 3cm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엑셀을 꺼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죠. 혹시 바닥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위로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걸 가지고 조명 표현을 할 건데, 자, 요것도 매핑이 좀 필요하죠. 이 상태에서 초기 재질에 가서 초기화 세로 만들기, 일단은 전등갓이라는 것을 하고요. 전등갓, 이렇게 해서 전등갓은 약간 베이지색이 도는 이런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색깔로 오케이. 일단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기둥 부분을 또 초기화 세로 만들기, 전등 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 약간 어두운 색깔로 할게요. 까만 색깔로 해서 이렇게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VLA를 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VLA 에셋 에디터를 열어 주시고요. 지금 장면 안에 아무런 조명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뭐가 나오면 이제 그게 이상한 거고요.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하면 보이죠. 이거는 이제 태양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모든 면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죠. 자, 그럼 조명을 하나 설치해서 그 조명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VLA 라이트에서 옴니 라이트를 사용할 거고요. 자, 옴니 라이트를 찍고 이 전등갓의 센터 지점에다가,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엑스레이를 켜주시면 바로 확인하고 센터에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쓰려고 레이아웃 나눈 건데요. 자, 여기 태그에 가가지고 일단은 천장 없애고 벽면 없앱니다. 이러면 엑스레이 필요 없죠.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하고 빈 공간을 찍은 다음, 요럴 때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어차피 락을 걸 수 있으니까요. Z축으로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 눌러서 아래쪽을 적당히 내려주고, 이때 중요한 게 요 봉하고 이 조명하고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조명이 실제로 이제 물체가 가려진다는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안 나오죠. 겹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 50 정도만 내려서 이렇게 딱 중앙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탭을 찍으면 아까 제가 감췄던 설정 같은 것들이 모두 원상복구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고 일부가 잘려서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거는 여기 렌더 셋업에 들어가서 여기 렌더 세팅에서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렌더 아웃풋에 있는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걸 켜주면은 어디까지 렌더링 돼서 보일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 필드 뷰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면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너무 원근감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요.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정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하면 이제 전체 장면 볼 수 있는데, 이때 바닥에다가 뭐 조명만 할 거긴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질에서 셀렉트 스포이드 바닥을 찍어주고요. 자, 여기다 쓸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이트 중에서 텍스처 캔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가시면 이런 맵 소스들을 좀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나무 바닥을 할 거니까 이제 우드에 들어가서 좀 밝은 색깔로 해야 되니까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2K 정도 2K면은 이제 가로로 한 2000 픽셀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쓰면은 적당하고요. 여기서 파일을 받아주고요. 여기에서 요게 아까 받은 맵인데요. 이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해주게 되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맵들을 조정하실 때 요거 하나당 한 10cm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눈대중을 조정하시는 것보다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15cm면 150이니까 150, 150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자, 이러면 이 사이즈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를 맵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커져야겠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5000인데 이거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요. 3000. 이러면 얼추 비슷합니다. 얘보다 좀 작은 감이 있긴 한데, 제가 만든 150 사이즈보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50 맞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우리가 씬에서 이 바닥을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크기랑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벽면하고 벽면하고 천장은 지금 밝은 색깔로 했고, 벽면도 지금 사실 같은 색깔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쪽에 보이는 색깔하고 이 정면에 보이는 색깔하고 같은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스케치업은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라도 정면으로 보면 좀 더 밝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바닥에도 V레이에서 이렇게 효과를 주겠습니다. 리프렉션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글로시는 한 0.9 정도로 해서 광택이 약간 떨어지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건데요. 장면을 좀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건데, 이 전등갓에다가 매핑을 할 때, 여기에 일단은 셀렉트에서 스포이드, 그리고 이 전등갓을 당겨 있습니다. 좀 이제 이런 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서 에디트 인 브이레이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사실 설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등갓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 구석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에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셋을 누르고 텍스처에 들어가서 투사이디드라는 재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요. 저는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리네임 해가지고 투사이드 전등갓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전등갓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름을 지금 한글로 제가 집어넣었는데, 영문으로, 혹시 오류가 생기면 영문으로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들이 한글을 썼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테스트했을 때 또 괜찮았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머티리얼은 여기서 이제 보여줄 색깔을, 그러니까 재질을 넣는 건데요. 기존 재질을 여기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전등갓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백 머티리얼에 따로 뭔가를 넣어줘도 되지만, 만약에 넣지 않으면 첫 번째 프론트 머티리얼에 적용했던 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랜스루센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투명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이게 첫 번째 재질이 이렇게 얼마나 빛을 투과시킬지 그것들을 결정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렇게 검은색에 가까워질수록 첫 번째 재질이 보이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수록 투과율이 높아져서 첫 번째 재질도 보이지만 빛도 통과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요것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V 값을 0.5로 세팅하면 처음 설정되어 있던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일단 이대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명도 제가 집어넣고요. 물론 조명의 밝기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밝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투사이드 재질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뭔가를 제가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죠. 바닥은 지금 반사가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등갓은 이 물체에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사이드 전등갓은 여기서 새로 만든 거죠. 얘는 여기에 적용이 돼 있고 요것은 그냥 새로 만들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하면 이쪽이 활성화되고, 자, 이걸 찍고 이 물체에다 찍어주면 이렇게 V-Ray로 매핑했을 때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V-Ray로 이제 뭔가 매핑을 따로 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맵이 좀 약간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뭐 지금 색깔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모양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림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요게 그 잘 정리된 바둑판 모양으로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치실 때는 이렇게 V-Ray Utility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V-Ray Utility에서 여기 Try Planner Projection World 또는 여기 Try Planner Projection Fit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요것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크기가 좀 크지만 잘 정리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까지 다 된 상태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방 안에서 조명의 밝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도 어떤 설정을 찍고 있는지가 설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과 세팅이 다 끝나면 조명의 세기와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조명의 밝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지금 이게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단위로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이제 전등갓 안에 들어가는 전구들의 밝기는 보통 이제 루멘이란 단위를 저는 이제 주로 쓰는데 한 1000에서 2000 루멘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닛에서 루미너스 파워 루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설정한 다음에 1000 정도를 해주게 되면 보통 전구 하나 정도가 이제 밝기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렌더링 해주면 밝기가 이렇게 아까보다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지금 이건 이제 카메라가 이걸 찍을 때 다른 설정으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셋업 창에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메터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실제 그 카메라에도 이런 설정이 있는데요. F 넘버 같은 게 이제 조리개 수치라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밤에 찍을 때, 지금처럼 이제 어두울 때가 밤 같은 상황인데 밤에 찍을 때는 4로 두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30 정도로 둡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밝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실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저런 1000루멘짜리 전등을 방에다가 가로 세로 5m 안에다가 켜주게 되면 이제 저 정도 밝기로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더 밝게 하거나 뭐 어둡게 하거나 이건 우리 마음이니까 필요하다면 이제 값을 올리면 되겠죠. 자, 렌더링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 완성된 그림을 보면 이게 그림이 굉장히 지글지글 하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좀 조그맣게 렌더링 되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1280 정도로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지글지글한 거는 저기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기 설정에 보면은 맨 윗부분 렌더 부분에 디노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면 렌더링이 끝나고 나서 좀 그림을 곱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걸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그림도 크게 보이고, 예,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가, 자, 지금은 실시간 렌더링을 걸어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걸면은 여기서 약간만 변화를 줘도 이 장면에 반영이 될 건데요. 자, 조명 세팅에서 지금 그림자가 너무 깨끗하게 끊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조명 옴니라이트 조명에 가서, 자,
자, 이것도 조금 더 올릴게요. 2000 정도. 지금 빛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밝게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밝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도우 라디어스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그 경계선, 이게 훨씬 더 부드럽게 퍼지게 됩니다. 아까보다는 좀 약간 더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시간 렌더링은 계속 이 지글지글한 잔성이 남기 때문에 제가 리전 렌더링을 걸어서 그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부드럽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무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지금 전체가 뜨도록 이걸 눌러서 이걸 꺼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투사이드를 이용해서 그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조명이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바인 텍스처 프리라고 검색을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해당 그림을 찾았는데요. 프리픽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갔더니 좋은 재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골랐던 재료가 이 재료였던 것 같은데요. 요거를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을 만드니까 출처를 명기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어디에 넣어주냐면 지금 투사이드 재질에 가면 전등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이제 맵을 표현하고 싶으면 모양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투과율을 결정하는 트랜스 유젠시에다가 맵을 넣으시면 좀 독특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트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맵, 요 옆에 있는 건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요 맵인데요. 자, 요거를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쓰면 이제 맵이 적용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색깔이 지금 반영이 색깔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을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좀 색깔이 반영이 되거든요. 원래 그림의 색깔이. 그래서 이런 포토샵 툴을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해당 그림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흰색에 가까울수록 빛이 많이 통과하고 이게 어두운 색에 가까울수록 빛이 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 요 자물쇠 빼고요. 일단은 회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미지의 모드, 그레이스케일 이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흑백 이미지가 되고요. 다시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해서 모드의 RGB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빛이 통과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마술 봉투를 선택하고 컨티기어스를 뺍니다. 그리고 흰색을 찍어주면 사이사이가 모두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회색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셀렉트 인버스를 통해서 선택을 반전시킨 다음에 거기다가는 조금 흰색을 넣는 거죠. 굉장히 잘 보이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제 이런 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흑백 이미지로 여기에다가 새롭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꼭 요걸로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스케치업을 이동해서, 자, 여기 맵을 이쪽에 트랜스 유젠시라고 되어 있는 곳, 맵이 한번 들어가면 사실 이게 낮은지 높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맵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맵을 눌러서 여기 금방 만든 흑백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 넣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빛이 좀 덜 통과하기 때문에 저렇게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렇게 분명하게 밝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통과해서 여기다 모양을 뿌려주진 않지만 빛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양을 결정해주는 이제 요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좀 더 꾸며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다가 방향키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 눌러서 원을 반지름 5짜리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원을 선택한 다음 따라가기, 그리고 이면을 찍어주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테두리 원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반지름 5짜리 그려주고 원의 테두리 선택, 따라가기, 그리고 면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주겠습니다. 뷰를 멀리서 잡아봤으니까 요걸 하나 더 애드를 해서 요 뷰를 잡아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등갓을 통과하는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